장교 숫자가요, 군대. 예? 지금 공개 첩보에 이게 쳐볼 수 있어요. 대개 6만에서 7만 사이로 나올 거예요. 우리 장교 숫자가. 그런데 육사 출신은 거의 뭐 3몇 %, 네, 4% 미만이에요. 3%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 장군은 육사 출신이 80%가 넘어, 육군 경우. 네. 맞죠? 그렇죠. 육사가 위로 계급이 올라갈수록 육사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죠. 특히 육군만 보면 뭐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왜 이럴까요? 수 박사님, 그 육군 참모총장이 사실 육군의 꽃 아닙니까? 최고 수뇌부인데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들을 최초로 남영신이라고 하는 학군 장교를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언론 보도가 최초의 비육사 참모총장이 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군의 상층부를 육사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국방부도 육사 출신들이 독점해서 육방부라고 불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구조적으로 보면 사관학교 중에서 육사가 인원이 좀 많잖아요. 뭐 1.5배 정도 해군 공군보다 많고, 또 육사가 육군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인적 구성이 과거부터 뭐 계속 장군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하는 생도들이 이미 그때부터 장기 복무를 꿈꾸고 장군이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데, 물론 그게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죠. 학군이나 3사 출신들의 진출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죠. 일단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100% 장기 복무에 선발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관학교 출신들 말하는 용어로 일반 출신.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일반이야. 하여튼 ROTC, 3사, 학사 등 다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출한 장교들은 이 장기 복무 선발률이 아주 낮아요.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사 나온 사관학교 출신들은 100% 장기 복무지. 장기 복무를 하면 현실적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중년. 네, 그러니까 20년은 뭘 의미하냐. 연금 수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업성이 완전히 이제 보장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나도 그러면 그 안전한 직업 군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희망을 하지만 거의 뭐 한 60% 남짓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장기 선발률이 그렇죠.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대부분 육사 출신들이 해군 공군 따지면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상이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동종교배의 어떤 그런 폐해라든가 동질성 위주로 해서 다른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쉽게 결정하는 그런 문제인가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영어로 좀 얘기하면 어포머시브하게 그거 있잖아요. 미국의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도 하층민들에게 이 공무원 쿼터제를 주거든요. 대학의 입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노력을 지금 군대에서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냐, 그 강화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왜 그런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우리 군에서 그런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가 성공적이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 네. 그 제한된 가치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누어 갖는 데 있어서의 그 올바름을 추구해 나가는 생각들을 우리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사 문제에도 그걸 적용을 하려고 보니 오히려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근무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이제 할당제를 적용하다 보면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반대 논리가 있죠. 그런데 여하튼 초급 장교 때부터 육사를 나오면 모두 다 장기 복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출신들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절대 기준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출신들이 근무 성적이 더 나빴다.
라고 이렇게 단칼에 정리할 수가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 어렵죠. 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잣대가 예를 들면 대부분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육사 출신들이 판단하고 앉아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 출신들은 거기에 동의를 절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군 내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비육사 출신들이 생각할 때는 육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융합, 어떤 전투력을 조직 전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장기 복무로 20년을 군에서 이제 직업성을 보장받으며 버틸려면 소령 계급이 달아야 돼요. 소령 계급. 소령 계급으로 끝까지 진급이 안 되고 있으면은 20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나도 직업군인으로서 기본을 하겠다 그러면 소령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데 육사 출신은 뭐 거의 90% 가까이 되잖아요. 중령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육사 출신들도 좀 떨어뜨리고 이번에 이런 쿠데타 때문에 아마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겠죠. 네. 육사 들어가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육사 출신들 위해서 검증 요구가 더 강해지고 육사 출신들 일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 애들이 많은데 그럼 뭐 지금 누락시켜야죠. 군의 이 시스템으로 현 시스템으로 봐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오히려 전반적으로 장교들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염군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군대의 이 모양이야라고 하는 비난이 너무 거세지면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군대 자체가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또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거나 희화하는 그게 정도가 심화돼서 군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7명의 대장이 있죠. 8명 아닌가요? 지금 합참 차장도 대장으로. 네, 직위는 대장인데 네. 이제 삼성 장군을 보임하고 이제 그걸 고려한다면 7명이 현실적으로 있는 그렇죠. 거예요. 현실적으로.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각군 총장,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 이작사령관. 네, 그리고 이제 합참 차장 보직을 대장으로 쳤으니 이제 8명까지 8석이 있는데 이 작전사령관만 유일하게 삼사 출신이. 네. 나머지는 다 육사 출신이죠. 지금 현재. 아니 해군군 빼고 또 합참의장이 지금 해군이니까 지금 네, 다 사관학교 출신. 네. 사관학교 출신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일성 이게 주는 이제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그 장군이 저희가 지금 아까 7명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인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인도는 이 육군이 120만입니다. 그런데 사승장군이 1명이에요. 네. 우리는 이 장군의 계급이 너무 인플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지상군 해서 50만이 채 안 되는데 한 40에서 45만 사이 같은데 대장 1명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급격히 줄일 수는 없어서 육군 총장과 그리고 지작사령관 정도를 사승장군을 해도 된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참차장은 당연히 삼성장군이 할 수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령관 직위를 차지하게 될 때 대장이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계급의 인플레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일단 군 지휘 체계 속에서 이제 사관학교 출신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고위직이 너무 또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나마 노력을 해온 결과가 지금인데 그래도 국민적 여론은 이 군이 너무 많다. 장군 숫자 줄이고 노력을 했죠. 네, 노력을 해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인데 그나마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장군 숫자 줄이는 거 계속하고 대장 숫자 좀 줄이고 하면서 계급 자체가 주는 이 권위 있잖아요. 가치를 좀 권위의 무게감이 느껴져야지. 네, 그걸 느끼고 장교들의 어떤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복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속사를 좀 드러내보자. 그리고 이제 가야 될 방향도 모색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관학교 독점 군 지휘체계 문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음 편에서 군의 이제 정치 개입 문제 이거 아주 크리티컬하죠. 네, 그 얘기 문제를 한번 하시죠.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